광양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 부실 시공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입주가 시작됐지만 무더기 하자가 발견돼 입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전남 지역에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진도군이 민속문화 자원을 활용한 청년 인구 붙잡기에 나섰습니다. 민속문화 콘텐츠 제작과 지역 예술인 양성에 집중하겠다는 보관입니다. 박홍률 목포시장이 신안군과의 행정통합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명칭과 청사의 위치도 신안에 양보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최근 입주가 시작된 광양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 하자가 무더기로 발견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작 시정을 요구해야 할 광양시는 사전 승인을 내줘 입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마감재로 덮여 있어야 할 거실 전면이 시멘트 벽면인 상태로 드러나 있습니다. 또 다른 공간에서는 바닥 마감이 완료되지 않은 채 흰 공간이 곳곳에 보입니다. 지난달 30일 입주를 시작한 광양의 한 신축 아파트 현장입니다. 입주민들은 2달 전 사전 점검 당시부터 부실 시공이 의심됐다고 토로합니다. 입주민 단체 대화방에서 배관 누수나 계단 훼손 등 크고 작은 하자들이 지속적으로 거론됐다는 겁니다. 입주민들은 시공사 측에 점검을 요구한 뒤 입주일까지 보수를 완료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달라진 것은 없었다고 말합니다. 해당 아파트는 모두 720여 세대로 현재까지 집계된 하자는 약 6만 건입니다. 한 세대당 많게는 200여 개의 하자가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도 광양시의 사용 승인이 내려졌다는 겁니다. 저희는 이제 문제가 없다고 처리를 했는데 이제 이게 하자 대응이 너무 안 돼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시공사 측은 인력과 자재 수급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보수가 지연됐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19일까지 하자 처리를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전 점검을 했고 그때도 좀 미흡한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봤는데 그때 이제 좀 인력이나 자재 수급이 조금 힘들었어가지고. 한편 입주자들은 지난 10일 시공사 측에 하자 처리 관련 30여 개의 요구안을 제시했습니다. 시공사 측은 입주 지연으로 인한 물질적 보상 등 요구안 대부분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부실 시공에 따른 분쟁을 막기 위한 행정당국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최근 전남 지역에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전남에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 환자가 79명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1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연령별로는 7세에서 12세 사이가 31.6%로 학교 생활을 하는 학령기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은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다며 올바른 손 씻기와 기침 예절 실천,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적절한 진료받기 등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목포 시내버스 일부 노선이 오는 13일부터 감차 운행에 들어갑니다. 목포시는 평일보다 이용객 수가 평균 34%가량 감소하는 주말이나 공휴일의 경우 시내버스 4개 노선에서 8대를 줄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노선별로 보면 간선 1번이 20대에서 17대로 순환 66번은 18대에서 16대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진도군은 강강술래와 씻김굿 등 민속문화자원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진도군이 민속문화자원을 활용해 청년 인구 유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장혜원 기자입니다. 조선 말기 남종화의 대가인 소치 허련 선생의 화실이었던 진도 울림산방입니다. 역사와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2011년 명승 80호로 지정됐습니다. 이를 비롯해
풍작과 풍요를 기원하는 한가위 대표 민속놀이인 강강술래. 고인의 넋을 위로하고 애군과 살을 씻어 극락왕생을 바라는 진도 씻긴굿 등 진도군은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2종과 무형문화재 12종, 향토 문화유산 36종 등을 보유한 민속문화예술 특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민속 문화가 많은 곳이고요. 또 어디든지 또 문화를 체험할 수 있고 느낄 수가 있다는 점에서 항상 자부심을 느끼고 살고, 그다음에 예술인들하고 또 관광객들하고 같이 어울려질 수 있는 그런 무대들이 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진도군은 최근 민속문화도시를 만들어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청년 인구를 유입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지난해 대한민국 문화도시 공모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200억 원을 확보한 상황. 진도군은 문화도시 센터를 구축한 다음 이른바 프로듀스 진도 사업을 추진합니다. 주로 민속문화 콘텐츠 제작과 예술인 양성교육 개설, 타 지역 문화교류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민속문화도시 진도를 브랜딩하고 우리군 고유의 민속문화예술이 가진 가치와 의미를 전승하기 위해 교육, 창작, 개발, 생산, 유통, 확산을 체계로 지역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하지만 민속문화 사업만으로 청년 인구를 끌어들일 수 있을지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상황. 진도군은 공모를 통해 전문 기획자를 선발하고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벌여 청년을 유입한다는 계획입니다. 민속문화자원이라는 지역의 장점을 활용해 미래 문화예술 산업을 개척하겠다는 진도군. 진도군이 이번 사업을 추진해 청년 인구를 유입하고 문화예술을 발전시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목포시가 신안군과의 행정통합과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역 소멸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목포의 지역 명칭은 물론이고 통합청사의 위치마저도 양보하겠다며 통합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는데요. 보도국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고정민 기자, 목포시가 몇 가지 행정통합안을 제시했다고요? 네, 목포시가 제시한 건 크게 5가지입니다. 먼저 통합시의 명칭은 가칭 신안시로 하고 통합청사는 앞에도 신안군 청사를 우선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다음은 계획보단 제안에 가까운데요. 목포시장과 신안군수, 각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참여하는 이른바 사자협의체 구성입니다. 행정통합엔 정치적 셈법이 복잡하기 때문에 행정통합과 선거구 조정 문제도 함께 논의하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남의 국회의원 선거구를 목포 무안 신안 1개로 재편성하고 선거구를 각과 을 2개로 조정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밖에도 신안군의 쓰레기 하루 20톤 처리, 화장장 추가 설치와 신안군민 우선 지원, 친환경 농산물 구입, 상생통합추진 공동위원회 구성을 약속했습니다. 네, 행정통합에 대해 지역의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네, 목포시는 찬성하는 분위기지만 신안군은 반대하는 여론이 더 많습니다. 최근 목포시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목포 시민은 81.3% 찬성, 신안군민은 62.8%가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변두리 지역으로 인식되거나 농어촌 혜택이 사라질 거란 우려가 컸는데요. 특히 신안군의 햇빛과 바람연금을 나눠 갖는 것에 대한 걱정도 있기 때문에 목포시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목포시장은 신안군의 정책과 혜택은 기존대로 유지하고 나눠 갖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현재 신안군민들이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법령이 그대로 존치될 수 있도록 하고 목포 시민들한테 혜택이 같이 분산되거나 그런 일체 있을 수가 없고. 네, 행정통합의 속도가 붙으려면 아무래도 정기적인 만남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목포신안 상생통합추진 공동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각 지역별 자생조직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이른바 민관 공동협력기구인 셈인데요. 이들은 상생과제를 발굴하고
실무적인 추진 방안을 만들어서 확정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달 한 번씩 정기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특히 확정된 상생과제는 두 시군의 조례 개정을 통해서 법제화하는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목포와 신안 통합은 30년 전부터 6번에 걸쳐 추진됐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는데요. 이번엔 큰 진전을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고정민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집중호우가 내리면 하천은 순식간에 위험지역으로 변합니다. 갑자기 불어난 물에 고립이나 휩쓸림 사고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네, 요즘 같은 장마철, 하천 주변을 지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경남 밀양시 단장면에 있는 단장천. 최근 계속된 비로 하천 수위가 급격히 올랐습니다. 지난 5일에는 이곳에서 물놀이를 하던 50대 여성이 급류에 휩쓸렸다가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사고 당일 적은 양의 비가 내렸는데 갑자기 거세진 물살에 휩쓸린 겁니다. 도심 하천도 위험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창원 도심을 가로지르는 창원천. 평소 수심이 얕고 휴식 공간이 조성돼 주민들은 별다른 위험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평소 이곳은 주민들이 산책로로 이용하는 곳이지만 비만 오면 상황은 180도 달라집니다. 폭우가 쏟아지면 하천 주변이 물바다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4년 전에는 시간당 50mm가 넘는 비가 내리면서 범람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은 주택가 쪽으로도 이 하천 일이 있다 이미 꿀로 그래도 막 많이 올라와요. 집중호우가 내리면 신속하게 하천에서 벗어나는 게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소방당국은 만약 고립 상황에 빠질 경우 무리한 탈출보다는 구조 요청을 통해 도움을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집중호우 예보 발령 시 미리 대피 경로를 확인하고 주변 상황을 잘 파악하시면 되며 급격한 수위 상승으로 위험에 처한 경우에 즉시 119에 신고하시면 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마 때마다 위험 지역으로 돌변하는 하천. 시민들의 안전의식 고취와 더불어 호우경보 시 안내방송과 출입로 차단 등 관계당국의 효율적인 밀착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순천농협 A조합장에게 법원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4단독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순천농협 A조합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조합장은 지난해 3월 조합장 선거에서 지역의 한 월간지에 자신의 모습이 담긴 표지 사진과 인터뷰 기사를 게재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위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돼야 당선이 무효되며 A조합장은 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이 재개장한 지 100일 만에 관광객 176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순천시는 지난해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로 국가정원이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고 정원시설의 문화 콘텐츠를 접목해 리뉴얼한 점이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은 밤 9시까지 야간 개장하며 이달부터는 매주 주말마다 서머가든 클럽 페스타가 진행됩니다. 2016 여수 세계선 박람회 총감독으로 박명성 예술감독이 위촉됐습니다. 박 총감독은 전남 해남 출신으로 지난 1982년 문화예술계에 입문한 뒤 뮤지컬 맘마미아와 시카고 등을 제작하며 40년 동안 대규모 행사의 총감독으로 활동해왔습니다. 박 총감독은 사람과 섬이 함께하는 창의적인 박람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하며 섬의 가치와 인류의 공조를 모색하는 축제로 기획해 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